방역 작전으로 정의되는 이번 주, 우크라이나는 강력하고 빠르게 타격을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두 번의 대규모 공격으로 러시아군을 두 전선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굴욕적인 일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직면해 우왕좌왕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공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방역을 이용해 러시아의 2026년 전쟁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양면 공격은 드니프로와 올렉산드리이스크 전선에서 이루어졌으며 두 전선 모두 러시아를 서둘러 후퇴하게 만들어 2026년 전략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올렉산드리이스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영상 후반부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드니프로 강과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던 여러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수개월간 러시아는 드니프로 강이 작은 섬들의 진지를 지켜왔습니다. 푸틴의 군대는 자신들이 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우크라이나의 방역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려면 병사들을 보트로 섬에 이동시켜야 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 드론과 무기의 방역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바로 이 섬들을 점령하기 위해 병사들을 자살 임무에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큰 대가를 치르고 성공했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이 섬의 진지를 구축한 병사들을 잃을까 두려워 방역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니프로 강 양안에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드론 공격을 감행해왔으며 이 섬들은 집단적인 전초기지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강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고지대를 공격하고 러시아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드니프로시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공격을 더는 용납할 수 없었지만 드니프로 강의 섬들을 직접 공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이른바 성공을 즐기며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계속해서 공포에 떨게 하는 전략을 이어가는 동안 우크라이나 군 지도자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인들을 섬에 보낼 수 없다면 그들은 더 영리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것은 러시아의 선부대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고 결국 완전히 붕괴시키는 3단계 계획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우리가 본 가장 지능적인 방역 중 하나에서 우크라이나 투데이는 2월 17일 RFU 뉴스에 연결된 기사에서 이 세 단계 모두를 보도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드니프로 강과 섬들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섬에 고립된 러시아군이 살아남으려면 보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군 수뇌부는 드니프로 자체에 가해지는 많은 공중 압박이 러시아가 드니프로 강 전선에 지휘소와 보급소를 설치한 결과라는 점도 파악했고 이 지휘소와 보급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정보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선에 치명적인 독을 퍼뜨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베놈 부대 드론 조종사들은 러시아 드론 조종사들이 저장 및 발사 지점으로 사용하던 러시아 진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드론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안정화 날개가 달린 강력한 TM-62 지뢰를 탑재한 특별 개조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드론에서 지뢰를 투하하면 목표물까지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형 활공폭탄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달간 TM-62를 여러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1월에 포브스는 이 지뢰가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다목적 무기처럼 되었으며 7.5kg, 즉 약 16.5파운드의 고성능 폭약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M-62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대전차 지뢰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차를 늦추려 지뢰밭 조성에 이 지뢰를 쓸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한 일은 TM-62의 현대화된 버전인 TM-2025를 만든 것입니다. 이 지뢰는 3D 프린터로 제작되었고 전기기계식 신관과 보조 신관이 모두 들어있어 원격 폭파가 가능합니다.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 강 전략 1단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놈 부대는 TM-62 지뢰를 공중으로 러시아 쪽에 투하했으며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강화 버전의 원격 폭파 기능을 활용해 큰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폭발 공격으로 러시아의 저장고와 지휘 시설이 파괴되었고 이는 러시아가 드론 정찰을 하거나 우크라이나군에 방역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 드니프로 강선 부대는 더 취약해졌지만 우크라이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신 2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 조종사들이 러시아가 드니프로 강에 구축한 보트 도하 및 증원 경로에 집중했습니다. 앞서 선병력 보급이 끊기면 푸틴 군대의 악몽이 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방역 전략 2단계의 핵심이었습니다. 보급로가 계속 공격받아 러시아는 부상병을 섬에서 대피시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은 동료들 옆에서 죽어가며 썩어가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적의 모터보트가 섬에 접근할 때마다 파괴했고 그로 인해 고립된 땅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물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병사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전략 1단계로 인해 그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때 러시아 드니프로 강섬 병사들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갈대를 은폐물로 삼아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동안 우크라이나는 올레쉬키 점령지의 지휘소와 관측소도 타격했습니다. 이 전략의 이 부분은 몇 달간 준비됐습니다. 러시아가 드니프로 강섬들을 점령하기 전에도 우크라이나는 미그 29에서 발사한 AASM 해머 공격으로 올레쉬키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비슷한 공격으로 지휘소와 관측소도 파괴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드니프로 강이 러시아군 감시와 정보 수집 능력이 더 약화되고 지휘체계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1단계 이후에 섬에 있던 병력이 취약했다면 2단계 이후에는 두려움에 떨고 고립되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군이 고립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의 방역 3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공격을 통해 이미 엉망이 된 러시아군의 방어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드론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1단계에서 이미 해결됐습니다. 또한 2단계 때문에 상부에서 명령이나 경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며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탄약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기만을 헛되이 바랄 뿐이었습니다. 은신처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드론 보급품을 받기 위해 사용하던 몇 안 되는 보급 거점들도 제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섬 병사들이 어리석게도 모일 때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곧 이어졌습니다. 조금씩 FPV 드론 공격과 공습이 방어 인프라를 갉아먹으며 드니프로 강 유역의 병력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섬에서 죽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이미 많은 병사들이 올렉산드리에프스크 병력처럼 현명하게 후퇴했습니다. 곧 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 블라디슬라프 볼로시는 정보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가 이미 드니프로 강의 일부 섬에서 병력을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3단계 전략, 이 러시아군의 사기와 심리에 큰 타격을 줬으니 그 병사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기대대로 행동했습니다. 반격 작전으로 인해 보급품이 끊기고 도망치지 않는다면 폭격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RPU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최고 사령부는 드니프로 섬 점령이 헛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그 섬에 있는 병력을 지원할 자원이 없습니다. 이는 곧 러시아가 드니프로와 그 주변 지역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중요한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군사적으로 드니프로 강가의 우크라이나 군대가 더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드니프로 강의 섬들을 완전히 탈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섬들을 비워두는 것은 러시아의 주요 공격 경로를 없애는 것이고 이는 2026년 나머지 기간을 대비해 더 강력한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한 압박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이번 방역은 민간인에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푸틴이 10월에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전 투원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러시아 드론 조종사들이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누구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뒤틀린 인간 사파리에서 러시아는 2025년에 테러 행위를 더욱 강화했고 그 결과 민간인 사상자가 2024년에 비해 26% 증가했습니다. 무장폭력 감시 단체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에 의해 2,248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2,493명이 도시 드론 공격으로 부상당했습니다. 사상자 일부는 드니프로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니프로 강섬들이 정리되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더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방역이 압박 완화였다면 두 번째 방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치게 할 여름 준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더 밀리터리 쇼는 단순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전합니다. 구독하여 항상 앞서가세요. 올렉산드리우스크로 넘어가서 그 전선에서 러시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월 17일 밀리터니는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 올렉산드르 시에르스키가 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주요 도시인 훌리아폴라 근처의 올렉산드리우스크 지역에서 방역을 개시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중 강습부대와 일반 강습부대가 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작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소규모 침투 부대를 회색지대에서 소탕 중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대는 효과적인 방역 강습 작전을 수행하고 무인 시스템, 포병, 전자전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시에르스키 장군은 전선 방문 중에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목표로 삼고 있는 영토를 해방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병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명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두 번째 공격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올렉산드리우스크에서의 영토 탈환은 훨씬 더 큰 방역, 어쩌면 훌리아이폴라루의 본격적인 징역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곧 몇 분 후에 알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니프로강에서의 3단계 계획처럼 주요 영토 탈환을 위해 러시아 점령군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반이 다가오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중요한 목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올렉산드리우스크 작전의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간단히 말해 우크라이나는 큰 성과를 거뒀으며 곧 중요해질 것입니다. 밀리타니는 일련의 지도를 통해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올렉산드리우스크, 훌리아폴라 구역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국지적인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러시아 전선이 크게 밀려나면서 우크라이나는 여러 거주지를 해방하고 그 외곽 지역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밝힐 목적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올렉산드리우스크 징역은 자포리자 지역에서의 더 큰 징역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2023년 여름 모스크바의 침공군에 맞서 대규모 방역을 시도한 이후 해방한 땅 중 가장 넓은 지역을 되찾았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5일 만에 러시아로부터 78제곱마일, 즉 200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영토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에게 큰 상처가 된 상황에 소금을 뿌리듯 매체는 이 영토의 양이 러시아가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점령한 영토와 거의 맞먹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2월 초 러시아에서 일어난 스타링크 상실을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머리 없는 닭 농담을 여러 번 했어요. 이 농담은 스페이스X가 러시아의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 차단을 결정한 후 올렉산드리우스크 러시아 군인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과 맞아떨어집니다. 장거리 드론 공격부터 최전선의 통신까지 러시아군은 지휘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대 최대 90%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공격하는데 절실히 필요했던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잃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히 이러한 공격들은 대부분 중단되었고 여전히 진행 중인 공격들도 엉성하고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통신 상실로 상부와 고립되자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주 올렉산드리우스크 등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덜 알려진 사실은 이번 일련의 방역이 2025년 말부터 우크라이나가 해온 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12월에 인테르팍스는 우크라이나가 격전지인 보크롭스크 서쪽에 위치한 우다치니, 루시나, 코틀리나 정착지에서 영토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작은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를 상대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훌륭한 전략이 배경이지만 러시아의 스타링크 상실로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자국의 포병, 물자 지원, 드론 조종사, 그리고 대부분의 병력을 러시아 진지에서 62마일, 즉 9.659.3km 뒤에 배치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드론이 들끓는 회색 지대가 생겨 러시아 병사들에게 죽음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올렉산드리브스크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회색 지대 전략의 결과입니다. 러시아 침투 부대가 약화되자 우크라이나 공중 지상 돌격 부대가 전진해 러시아가 간신히 장악했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는 지역으로 징역하려도 합니다. 셰르스키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셰르스키는 텔레그램 게시글에서 적은 우리의 전투 진영을 돌파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탄약을 포함한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그의 페이스북 성명과 동일합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덧붙였습니다. 방위군의 병사들은 지정된 방어선과 진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적의 의도를 저지하고 인력과 장비 면에서 큰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렉산드리브스크와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가 공세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방역의 진짜 이유를 드러냅니다. 우크라이나가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것을 쏟아 영토를 확보하려는 경우입니다. 햇볕이 비칠 때 건초를 만든다는 말이 있죠. 말하자면 사실 더 정확하게는 러시아 점령군이 회색지대에서 얼어붙어 있을 때 그들을 몰아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신처에서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회색지대를 해방된 영토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2월 9일 키예프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와 잠재적으로 남부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전략적 예비군을 축적해왔습니다.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러시아가 2025년 여름 보크롭스크 점령과 우크라이나 북동부 완충지대 조성에 실패한 공세의 여운을 느낀다면 정확히 맞춘 것입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러시아가 슬로비아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도네츠크로 진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지상군을 대규모 전투로 유인해 섬멸하는 것이므로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이번 여름 공세는 러시아가 전통적인 전쟁 방식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비대칭 전략을 포기하고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영토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 영토는 우크라이나가 보크롭스크 등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할 때 쓴 방어시설과 요새로 가득 찰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올렉산드리브스크에서 러시아 전선을 밀어냈다고 보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름 공세를 앞두고 회색 지대를 치명적인 살상지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1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집결지로 쓰려던 곳을 되찾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러시아가 여름 대비 전략적 예비군을 구축 중이라고 했던 걸 다시 생각해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해방 영토를 재점령하려면 더 많은 병력을 위험 지역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 병사들은 큰 피해를 입고 푸틴은 여름에 쓰려던 예비군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올렉산드리브스크 같은 곳과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예비군을 파괴할수록 여름 공세는 더 약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2025년 여름을 반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러시아는 거창한 계획과 그보다 더 거창한 주장만 남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적은 희생으로 정밀하고 지능적인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는 애틀랜틱 카운슬이 1월에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방어체계 때문에 러시아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병사들의 피로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겨우 조금의 이득을 얻더라도 그 이득이 올렉산드리브스크에서 우크라이나에 다시 뒤집히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여름에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기 전에 그 막대한 대가를 다시 한번 치러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 대가를 치를 만한 여력이 없으며 이미 오래전에 신용도 바닥났습니다. 4년 전투 끝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에게 끝났지만 그는 너무 오만해서 이를 모를 뿐입니다. 그의 어리석은 전략으로 러시아군은 현대사 최대 병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러시아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우크라이나 전장의 움직임과 그것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위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